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설 특집으로 오랫동안 저희 방송 함께했던 B 상담소로 촉구를 진행했던 우리 김태형 수장님 모시고 국민들의 심리가 어떨지 또 저들의 의도가 뭔지 이런 어떤 세상 돌아가는 전국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김태형 수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뭐 별일 없으셨죠? 감기 걸렸습니다. 아유. 이번 감기 정말 지독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군요. 네, 아직 완치는 안 되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위기를 넘긴 상황입니다. 독감이에요? 아니면 그냥 감기예요? 이번 감기는요. 예. 폐렴으로 전이가 너무 잘 되는 감기라서 예. 지금 노인들은 뭐 거의 뭐 폐렴으로 다 넘어가는 쪽이고 예. 저희 아들 큰아들도 폐렴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그냥 막 근육통, 오한, 그러니까요. 발열, 뭐 식욕부진 등등. 그 주변에 저희 직원도 독감 걸린, 그러니까 감기가 심하게 걸린 독감은 아니고 그런 직원도 있어서 네. 뭐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야 한다 뭐 얘기 많이 들렸는데 저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면역력이 우수하면 뭐 괜찮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걸리더라고. 코로나 때도 보니까. 한번 걸리면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파하시던데.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명절을 기해서 좀 푹 쉬어서 체력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은 잘 쓰고 계십니까? 못 쓰고 있죠. 감기 때문에. 핑계댈 게 하나 생겼다. 출판사에. 내 몸이 더 중요해. 그래서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은 윤석열 이 체포 전에 다들 긴장하고 계시다가 체포가 되면서 일단은 좀 마음을 내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난동을 부리다가 일단은 신병 확보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동안 안 아팠던 분들이 아파서 막 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잔뜩 긴장 상태에서 병에 걸릴 만한 상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이제 풀리면서 앓는 거죠. 네. 과거에 우리 김태형 수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저들이 뭔가 극악한 행태를 벌일 가능성이 늘 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계엄이 언제 닥칠지 뭐 계엄이라는 형태를 띨지 아니면 다른 형태를 띨지 몰랐지만 뭔가 일을 벌일 거다. 이건 예측하셨는데 그때 계엄 딱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것들이 순서를 안 지키네. 전쟁부터 해야 되는데. 국지전. 그래야 이제 성공할 텐데 전쟁 없이 어떻게 계엄부터 때렸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날 계엄이 터지고 나서는 황당했죠. 처음에는. 그런 전쟁이 터졌다면 차라리 올 게 왔구나 했을 거예요. 드디어 시작했구나. 근데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거 갑자기 저녁 때.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성공할 리가 없는데 전쟁 없이 하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짜네. 근데 군인들 모습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질 않아서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안 준비 중이라고 좀 지켜보다 도망가야 되겠다. 상황이 좀 이상하다. 군인들도 그렇게 막 나가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시민들에 의해서 군인들이 저지되고 군인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거 보고 요건 실패한다. 물 건너갔다. 자야 되겠다. 잤어요. 근데 아직 알고 보니까 끝난 게 아니야. 얘들이 계엄을 터뜨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꾼 건데 굳이 패착이라면 그게 전 패착이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자꾸 막았고 방해하니까. 북한이 안 말렸고. 말려들지 않았죠. 그렇죠. 안 말려들려. 그래서 얘들이 너무 급하니까 무리하게 순서를 바꿔서 계엄 문제 때리면서 실수한 거지.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한 내란이었어요. 내란 외환. 계속 밝혀지잖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 맞습니다. 준비 치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계엄을 아까 말한 대로 시민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막아냈는데 그때 이제 여론 지형이나 전반적인 거는 이게 이제 계엄을 난생 처음 경험해 본 세대가 대다수였잖아요. 깜짝 놀랐고 그렇죠. 이런 황당무계한 저기 극악무도한 저런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도 했고 그러면서 여론 지형 자체가 완전 보수가 괴멸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막 들어갔잖아요.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안 나오고 관저에서 버티면서 계속 이제 잠깐 숨을 죽이다가 특기 부대 이 체포 국면이 좀 길어지면서 네. 이게 바로 순수하게 이 윤석열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세 차례 거부하면서 경찰에 시간을 계속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급 꼴통들 태극기 부대들이 자꾸 뭉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다 죽을 수 있다. 네. 자기들끼리는 네. 그 조기 대선이 온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재명 그 의원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면 저지른 죄가 많으니까 다 죽는다. 그렇죠. 이런 이제 그리고 공포감 기득권 같은 거.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뭐 이런 공포가 제일 크겠죠. 있었죠. 그래서 막 뭉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체포 아까 얘기했던 3차 체포까지 계속 시간이 끌다가 소환조사 했죠. 처음에 소환조사 세 차례 거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네. 1월 3일 날 체포를 시도했는 게 좌절되면서 네. 그때 좌절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바뀌죠. 네. 그러면 이제 보수 결집이 확연하게 이 강화되고 젊은 2030 그 청년 우파라고 자칭하는 꼴통들이 대거 결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결집이 지금은 굉장히 커졌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커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수 결집에 대해서? 뭐 결집도 좀 결집이고 약간 뭐랄까 행동화에 나섰다. 이제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화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의 보수를 좀 계속 공포형 보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포형 보수는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면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깡패가 무서워서 예를 들면 동네에 깡패가 있는데요. 깡패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깡패 이데올로기 이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합리적 설득을 해서는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깡패가 무서워서 보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그렇죠.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색깔 공포증이 엄청 심한 국가인데 분단 체제고 계속 색깔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보수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저쪽에 붙었다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전하게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보수가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의 이 소위 어떤 정치적 지지도의 변화 뭐가 제일 큰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어떤 정책 또는 뭐 대화 이런 게 아니에요. 힘관계입니다. 힘관계. 센 놈 쪽에 붙는구나. 흐름을 보고선 공포가 약화되면 정신이 좀 돌아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데 공포가 확 퍼지면서 압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보수화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아니 그러면 이번에 왜 그 서부법원 폭동 이 폭도들이 보여준 것은 뭐 점거를 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려고 생중계를 막 했잖아요. 유튜버들이. 모든 걸 때려 부수잖아요.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주려고. 그런 것까지 의도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흐름들 전체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건 얘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최근에 한국에서 보수 콘크리트층 뭐 보수 지지층이 깨졌다라고 하는 몇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박근혜 탄핵 당시거든요. 그때 철벽이다. 도저히 깨질 수 없다고 하던 보수층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는 공포에서 벗어난 거죠. 이미 분위기가 역전됐기 때문에. 또 한 번 깨졌을 때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시기입니다. 이때 보수층 다 무너집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뭐 빨갱이 사냥이니 뭐니 이거 안 되겠고 쟤네 다 날아가겠는데 이러니까 확 돌아선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에 계엄 해제 직후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15%까지 내려가잖아요. 보수층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얘들이 다시 버티면서 막 경찰은 체포 못하고 태극기부대 설치고 국힘당 버티고 가짜뉴스 막 조작하고 퍼뜨리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죠. 언론은 양비론 비슷하게 같이 비중을 다뤄주고 윤석열 무슨 대리인 변호사 막 계속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윤석열이가 뭔가 있나 보다. 제2의 내란 내지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의 항쟁이. 그러면 우리 줄 잘 서야 된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해서 보수화로 막 흘러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 유연한 전략을 취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힘센 놈이 깡패 먹는다. 있잖아요. 깡패. 네, 힘센 놈이 먹는다. 깡패하고 잘 붙어서 싸워야지 뺏어올 수가 있어요. 지지층을. 그걸 예전에 노 전 대통령이 제일 잘하셨고요. 그러니까 뭐 덤비면 쫄고 밀려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맞받아 치니까 조중동. 네, 조중동하고도 막 싸우고. 빼라. 그렇죠. 장인이 뭐 빨갱이다 그러면 안에 버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50대 보수층의 표를 상당 정도 끌고 왔어요.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효과는 말로 잘 설법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네. 미친 개한테 주눅들지 않는 모습.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시 여론이 역전되는 것은 내란 세력이 진압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쪽이 확실히 이긴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흐름이 다시 형성되는.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들어야 하는 그렇죠. 거야. 이러다가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이 아니라. 그렇죠. 이 끝났다 이거는 이긴다. 판 정리된다. 헌재 파면 당하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정권 가져가게 돼 있다. 네. 이런 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또 여론이 확 바뀌어요. 저는 15%까지 내려간 게 이성적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직후에. 예. 그러니까 공포가 완화됐을 때 대체로 사람들은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하죠. 그러나 분위기가 살벌해지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 극우 세력한테 완전히 먹힌 거 아닙니까? 정강훈 뭐 신천지 세력에게? 뭐 먹혔다기보다는 극우 세력화 됐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계속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 오면서 네. 그건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 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뉴라이트화 됐습니다. 뉴라이트화 되면서 지지 기반이 더 약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친일파 아닌 사람들은 누가 뉴라이트 정권을 지지하겠습니까? 떨어져 나왔었죠. 네. 그럼 지지 기반이 약화됐죠. 그래서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건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정광훈화된 겁니다. 아예 집단 그러니까 먹혔다기보다는 그 집단 전체가 전반적으로 타락하면서 질 저하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그 보수 세력 중에는 뭐 이념 보수, 시장 보수 막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네.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보수 같이 예를 들면 자본 권력을 그냥 대변하는 네. 합리적 보수라고 하죠. 보수라고 얘기하죠. 네. 이쪽은 이제 아까 했던 뉴라이트 길을 걸으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네. 또 이제 정광훈 세력의 주장에 완전 맹종하면서 그 세력도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볼 때는 지도부가 볼 때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라도 여기라도 똘똘 뭉치자니 우리는 아무런 기반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지 기반이 엄청 협소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올인하게 되고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은 네. 정광훈 당이 됐어. 당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정광훈이 시킨 대로 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뭐 이번에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 네. 이들이 유일하게 꿈꾸는 것은 윤석열의 귀환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거밖에 없네. 예. 이게 처음에는 윤석열이 계엄을 자초됐을 때 계엄에 대해서 자초됐을 때 약간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목소리 좀 나오다가 나오죠. 지금 완전히 묻혔어. 맞습니다.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야.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고 그러니까 내란 정범의 역할을 하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이 폭도들의 제2 내전을 막 선동하는 세력이고 또 폭동을 비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 폭도들과 똑같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말을 보면 어떻게든 그 비호하려고 안까지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이 처음에 실패했을 때 1차 실패했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내란 진압을 속도 있게 못하면서 생긴 문제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극우 세력 안에서는 세상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자기들 식대로 이제 조작해서 이해하는 가상세계 비슷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윤석열이
대단한 뭐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게 보통 광신도들한테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교주를 신비화하는 거예요. 뭐 히틀러를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 방에 쓸어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데는 뭔가 다 있어. 그 트럼프가 도와줄 거다. 네, 트럼프가 취임하면 그날로 지지 선언한대. 그냥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것 속에서 윤석열이 버티는 것이 상당한 가짜 메시지를 준 것들이 있어요. 뭔가 있으니까 버티시지. 뭐 아무것도 없이 버틸까? 사실 무서워서 버틴 건데.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버티니까 환상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체포됐습니다, 결국. 구속도 됐어요. 여기서 환상이 일부 깨지면서 저는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붕괴를 느꼈어요. 그럼 그들은 정말 구속이 안 될 거라고 믿었다고 보십니까? 그 앞에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테이크 부대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발작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서부지구법에서. 근데 이제 폭동 일으킨 걸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게 그냥 충동적인 측면만으로 이해 안 되는 네, 조직적인 측면이 있죠. 계획하에 움직였다는 맞습니다. 정황들이 꽤 드러나잖아요. 네, 그거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네. 누가 조직적으로 이 폭동을 쉽게 얘기하면 촉발시켰느냐, 또 그 폭동을 이용해서 판사를 테러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건 단순 참가자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처벌해야 되죠. 네네. 그거는 테러 조직 거의 이제 예. 내란 조직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근데 또 일부 청년들 들어가서 이렇게 덩다리들 들어가서 이렇게 유튜브 찍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 자기들 예. 범죄 사실을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자백하고. 예. 그런 친구들은 사실 생각 없이 들어간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가서 우르르 들어갔던 대다수는 그렇게 흥분해서 극심한 좌절감에 기처해서 분노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많고 그거를 뒤에서 이용해 먹은 아주 조직된 뭔가가 있다 배후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딱 그 장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는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폭도들의 난동. 네. 근데 그렇죠. 실제 장면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저는 뭐 진짜 살벌하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게 진짜. 왔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 네. 미국의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의회 쳐들어갔을 때 근데 의회보다 더 심각한 게 법원이잖아요. 법원이죠. 사실. 맞습니다. 의회야 정치적인 뭐 싸움이 있는 그렇죠. 데인데 여기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민주주의 뭐 최후의 보루인데 네, 그렇죠. 법원은. 사실 법원에 대해서 양쪽 다 불신하는 게 좀 있잖아요. 예, 예. 진보든 보수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렇죠. 예, 저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 사법부 개혁이라든가 이런 예.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예. 들어가서 판사를 린치하려고 하진 않죠. 이거는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근데 사실 이 사태를 조장한 건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조장했다. 윤석열이 처음부터 소환 조사도 안 받고 네. 계속 그러니까 저놈들은 법치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입을 네. 확 해야 돼. 입을 맞아요. 확 해야 돼. 진짜. 아니, 윤석열 지는 검찰 출신이고 예. 검찰총장까지 한 놈이 예. 다 거부하잖아요. 다 예. 법을. 그렇죠. 다 불법이라 그러고.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이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주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 그러네. 그거잖아요. 그러네. 예. 얘네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이제 법원도 필요 없어. 예.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만 인정하겠어. 이 나라 법은 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이.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광인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이러한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부추겨온 사람들 뭐 윤상현, 정광훈 등등의 사람들이 사실 이 폭동을 필연적으로 촉발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그거는 되고.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이제 청년들 네. 2030 그 행동에 나섰던 폭도들을 심리를 좀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여러 이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2030이 왜 네. 저렇게까지 나섰는지 뭐 구구 유튜버들 영향 돈벌이 수단이 되니까 네, 막 네. 슈퍼챗이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네. 걔네들이 구구 유튜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청년 유튜버들이 네. 득세했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일베로 있다가 네. 펜코로 옮겨가고 일베가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았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네. 펜코로 옮겨가면서 반패미로 네. 재미를 받고 네. 그러다가 또 뭐 여러 일들 때문에 그 이준석도 몰락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이제 펜코가 많이 약화됐죠. 그 와중에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펜코를 기반으로 그 유튜브들이 씨앗 뭐 DC나 이런 데 네. 통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모여있던 세력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 유튜버들이 이제 나타나서 돈벌이 수단으로 애들을 선동질을 했고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누저 같은 그 약간 그 직업이 없거나 네. 소외된 네. 좌절된 네.
이 사회에서 좀 그렇죠. 잉여 인간처럼 느껴질 만한 예, 젊은이들 표현 빌자면 아싸들, 아웃사이더들. 아웃사이더 예.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빛의 혁명 세대인 2030 응원봉 세대가 젊은 여성들이 또 네. 탄핵 그 탄핵 촉구에 어떻게 보면 그 주역으로 역사에 등장을 했고 이 세대를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칭찬하고 칭송하고 이 세대가 결국 다음 세대에는 2030 여성들이 주역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또 정치적으로 악용해 먹는 네. 또 민주당 정권이 네. 되면 네. 2030 여성 쪽으로만 그렇죠.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막 퍼뜨려서 네. 악의적인 그러면서 뭔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동자들 있죠. 네. 청년 우파 소위 이번에 뭐 백골단이라든가 이번 폭동에 참가했던 청년 우파들 중에서 주동자들과 추종자들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심리가 좀 다르죠. 네. 이 주동자들은 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충실한 성공과 출세에 목을 거는 네.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학파 이런 애들도 꽤 많은 거죠. 많아요. 먹물들. 네, 먹물도 꽤 많아요. 이준석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중에 보면 돼요. 그런 놈들이야 되게.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시대를 보아하니 이거는 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국 패권의 시대고 세계적으로는 국내적으로 보면 극우 세력이 쉽게 하면 윤석열 정권이 영원할 것 같고 네. 계속 주류 세력으로 한국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어디에 줄 서야 내가 성공과 출세할 수 있는가. 여기서 딱 정확하게 방향을 잡은 친구들이에요. 저쪽이 붙어야 되겠다. 네. 민주당에 붙으면 성공과 출세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붙어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선동질을 하면서 돈도 벌고 정치적 성공도 꿈꾸는 네. 이런 사람들이 주동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추종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그렇죠. 희망을 잃고 사는 직업도 좀 변변하지 못하고 친구도 거의 없고 고립돼 있는 소외돼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아무 희망도 없어요. 뭐 이제 그런 시절에 세상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또 일부는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성이. 그래서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맨날 가면서 악플도 달고 뭐 누구 가면은 조롱하고 공격하고 사람한테 자기 분노죠. 왜 나를 받아주지 않아? 왜 여성들은 날 쳐다보지도 않아? 뭐 이런 분노. 이러다가 이런 친구들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 데모가 일어나거나 시위가 일어나면 길거리 몰려나와서 상점 약탈하고 불지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꼭. 맞아요.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탈장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형태를 목격한 거야. 이런 거기에 속에 있어서 딱 그 짓 할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원 근처에 상점이 있었으면 상점 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런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선동하는 주동하는 친구들이 계속 넣어주는 거죠. 너희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은 여성들이야. 또는 뭐 중국이야. 뭐 이런 맞아. 이재명 대표야. 이러면서 계속 집어넣어 주니까 자기의 그 누적된 분노를 엉뚱한 데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등교육을 받은 친구들인데 대부분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거는 학력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요. 차이나 아웃 막 이렇게 쓰잖아. 네네네. 마치 이게 중국의 배우설 막 말도 안 되는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거짓이라는 게 무슨 그렇죠. 성관이에 거기서 뭐 저희 중국인들은 뭐 90몇 명을 뭐 교육을 잡아서 시키고 주일미군 기지로 잡아가 주한미군이 뭐 잡아갔다 다 거짓말로 다 밝혀졌는데도 그런 걸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적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있어야 하고 통로죠. 통로. 그래서 그거에 유리한 정보는 다 흡수하고 불리한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절대 다수는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 남성 중에 일부예요. 사실 이게 극소수예요. 그 이대남 30대 남성들의 절대 다수는 아니야.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응답하다 보니까 가다 이 표출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이게 보수 과표집 얘기한 보수 중에서도 극우가 과표집되는 현상이거든요. 2030. 그것도 ARS 조사 같은 경우는 거짓 응답도 많이 해요. 연령대 60대 70대 남성들이 20대 30대를 속이고 응답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해석하되 근데 아까 유학파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동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일부는 제가 볼 때 확실히 그 정광훈이나 신천지 이런 쪽에 종교 세력들이 결합돼 있어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집단 합숙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 세력들이 결합된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거 보면 정광훈 전도사로 활동한 명. 친구, 예, 예. 그 친구도 지금 밝혀졌잖아요. 네. 그게 뭔가 지금 네. 주동자 그 그룹 내에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동자가 아니라 있죠. 집단이 끼어 있다. 있죠. 예. 예. 그거는 또 뭐 정광훈까지 파고 들어간다면 정광훈은 또 누구랑 연결돼서 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뭐 일단 영김이라는 미국 그 극우 예, 의원하고의 예. 커넥션은 나왔죠.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키워낸 네. 한국 내에 이제 파시스트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도 하나 아, 있습니다. 진짜 이게 파시즘의 광풍이 부는 것 같아서 진짜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파시즘이 확산되기 되려면 네. 이번 내란 실패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봐요. 아니 내란 실패나 내란 진압 실패. 그 경우에는 파시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헌재에서 이제 파면 결정이 나면 라면 이건 아, 끝납니다. 끝난다. 네, 파시즘이 발흥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은지 전 이제 폭동을 저렇게 일으키는 걸 보면서 네. 그 여성분들 뭐 흔히 말하는 중도층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심리 상태가 어떨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뭐 이런 사태를 봐서 일단은 비통함을 느낄 것 같고요. 예. 지금 윤석열의 이 쿠데타와 내란을 보면서도 다들 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막장이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노해서 거리로 나오셨을 텐데 이번에 이 법원이 유린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걱정이 돼 진짜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 거지. 그렇죠. 응. 그 참담함, 예. 비통함 예. 그런 걸 느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분노. 예. 저렇게 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폭력으로 때려 부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공동체적 합의를 다 깨버리는 네. 그런 행위들을 저지르는 집단이 있구나. 저 집단을 그대로 방치해왔구나 우리가 하는 분노. 그다음에 자괴감과 반성도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광신적 테러리스트들이 서서히 성장해 온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가 방치했구나 그동안. 그래서 여태까지 엄벌에 처하지 못하고 제거를 못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공포. 내란 진압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준 난동을 부리고 판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모습이 네. 결국 이번에 내란 진압에 실패하면 올 미래거든요. 그때 얼마나 섬뜩할까요? 그걸 봤을 때. 네. 야 저런 세상이 오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내란 진압에 성공하냐 실패하느냐는 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란 진압을 이제 성공하는 일단 폭동부터 네.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아니 뭐 내란 진압이야 이제 특검이 출발하고 네. 출범하고 윤석열 일당들이 다 혹독한 진짜 저 중형에 처해지고 법이 네.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폭도들을 처벌할 때 네. 그 주동자나 배우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그 흔히 말하는 단순 가담자들 예. 걔네들만 처벌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안 뽑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엄벌에 처한다는 얘기는 예. 배우까지 이제 다 처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단순 가담자만 처벌하면 배우자는 그렇죠. 계속 모집해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그 가담했던 사람들 뭐 한 60명 정도 다 구속영장 네. 청구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확보되는 대로 다 네. 아무튼 엄벌에 처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서. 네네. 그럼 대부분 다 뭐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변에 네. 아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구속이 됐어. 네. 청년 그쪽에 공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네. 추종자들 네. 심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주저하죠 이제. 그렇습니까? 참여를. 어. 그러니까 한국 같은 이번에 이 추종자들 예. 병다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 다른 나라의 극우 세력들, 네. 극단주의 세력들, 뭐 네. 테러 조직 같은 집단은 예. 심각한 탄압을 받으면서 거기에 맞서서 극렬화된 거예요. 싸우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저항력이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의 탄압을 받아도 버티면서 싸우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한국의 이 극우 세력은요. 예. 온실속 화초예요. 정부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네. 그 세월호 폭식 투쟁 때부터 알바비 주고 네. 뭐 이런 식의 누가 막 들어오면 다 풀어주고 예.
세월호 폭식 투쟁 때부터 그걸 방조하고 오히려 박수 쳐준 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런 짓, 나쁜 짓들 했을 때 맞아요. 그거를 윤석열 정권이 보호해줬죠. 그러니까 이 세력은 네. 정권에 맞서서 싸우면서 성장한 세력이 아니에요. 정권의 비호와 묵인 또는 뭐 지원 속에서 그야말로 온실속 화초처럼 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속될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구속이 진짜 된다. 이건 얘기가 다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 앞으로는 안 해야지. 저는 동력 상당 정도 상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우리 체류탄, 체류액이라든가 삼단봉 뭐 이런 거를 이제 경찰이 불법 시위가 더 네. 이게 바로 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걸 검토를 네. 지시했다고 그래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뭐 네. 예를 들면 헌재 앞에 살수차 같은 걸 상시적으로 대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 보면 좀 겁을 먹겠죠. 먹죠. 안 해봤으니까 말한 대로. 네, 맞습니다. 민주화 운동 옛날에 과거에 했던 사람 독재자 싸울 때 계속 하면서 그러죠. 그걸 이겨냈는데. 그렇죠. 극복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의감. 내가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 싸우는 네, 거였어요. 근데 얘들은 자기를 위해 싸운 애들이에요. 자기 분노를 표출하려고. 그러네 그 차이가 있네. 네, 그래서 처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이번에 난동 부린 사람들만 제대로 처벌해도 네.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거라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상해요. 유튜브도 잡아드리고. 네네. 맞아요. 그렇게 지금 경찰이 일단 네. 많이 다쳤어. 그렇죠. 이게 꼭지가 돈 거야. 네, 사실은 경찰도 네. 그럴 거 아닙니까? 동료들이 그렇죠. 이렇게 다치고 네. 그다음에 법원이 이제 빡이 쳤고. 그죠. 이 작살났잖아요. 새끼들 봐라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짓을 하면 손해죠. 손해지. 예,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인데 예. 얘네들이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절박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보면 애들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이 가짜 뉴스도 부정선거하고 네. 중국 배우설 네. 뭐 이재명 대표 악마하는 건 뭐 그날 해왔다니까 그렇다 치고 예. 중국 배우설 선거 부정 이거 가지고 떠든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네, 네. 야 저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계속 그걸 받아서 하잖아요 지금. 네. 선거 부정 얘기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뭐 등등 지금도 네. 떠들고 있고. 네, 네. 야, 근데 자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할 때 지네가 팩트 체크 한 거야. 저게 뭐냐면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하냐 그래서 지네가 팩트 체크해서 불가능 딱 찍었어. 그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 가능하냐 했더니 지네가 불가능.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하냐 불가능. 왜냐면 지네가 지금 그 당시에 막 이게 이제 대선 전에 직전이야. 네. 3월 9일 날 대선을 치렀잖아요. 3월 1일 날 올린 거야. 그래서 이제 선관위 부정에 대해서 얘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네 나름대로 그렇죠. 팩트체크한 거야. 이건 별로 안 먹힌다. 그만해라. 네. 사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지네가 이길 줄 알았으니까. 이길 줄 알았고 이 민주 세력이 네. 선거 부정에 대한 의심을 더 많이 할 때입니다. 그렇지. 수개표 얘기도 하고 뭐 네, 이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막판에 뒤집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저렇게 떠들어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지네가 실컷 저렇게 했다가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야. 네. 선관위도 정권이라고. 그렇죠. 윤석열 정권하에 있는 그렇죠. 선관위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대체로 이 선거 부정을 했다 그러면 정권을 쥔 쪽에서 하죠. 그러니까 네.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기 친구야. 네. 옛날에. 아니 어떻게 야당에서 선거 부정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 조목조목 다 발표됐고 거기에 국정원이 뭐 서버 점검했다는데 그거 열어놓고 원래 네. 그 폐쇄망이잖아. 밖으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인터넷망이 그렇죠. 아니잖아.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 열어놓고 해킹을 시도했을 때 어떨지 이렇게 들여다본 건데 아무 문제 없다고 다 판단을 했거든. 네. 그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수개표적인 요소가 일부 가미가 돼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뭐 참관인들 네. 여야 참관인들 네. 다 있고 도장 찍어서 다 움직이거든. 네. 조직적 그 흔히 말하는 이 조작이라는 게 선거 개표 조작이라는 게 불가능해. 약간의 뭐 이렇게 찍었는데 이걸 어디로 해석할 거냐 약간의 그런 시비들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재검표하면 네. 몇 표는 움직이고 소수 아주 극소수가 움직이지만 조직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사를 한다 그래서 증거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중국 음모설이에요. 네. 이거는 증거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중국이 열받은 만해. 예.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믿냐 하면요.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탄핵 반대 외치고 있으면 네. 중국말로 얘기한대요. 너 돌아가 이걸 중국말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하는 거죠. 진짜로. 일부러 그러겠죠. 예를 들면 저같이 생겼으면 저 분명 한국인인데 중국 피도 약간 흐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시비 걸고 보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의심만 나면 중국계. 뭐 중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걸 심한 피해망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피해망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피해망상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망상에 취약한 사람들이 음모론에 잘 빠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큰 사람들, 네, 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 근데 무력감이 심한 사람들 등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네. 음모론에 잘 빠지고 피해망상이 심하죠. 네, 예. 열등감도 예, 예. 거기 포함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소비층인 거예요. 중국 음모론에. 그래서 극우 세력들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합리성이 있는 사람들은 네. 이런 걸 잘 안 믿을 겁니다. 당연히. 심지어 박근혜만 보더라도요. 네. 천안문 광장 갔다가 작살났잖아요. 맞아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예. 윤석열 정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난 지금, 그래,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예. 그 시절에는. 예, 예. 근데 그 당시엔 그래도 박근혜의 이 사대주의 세력이 예. 야, 보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대등하게 막 맞서는 송도로 성장하는데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천안문에 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정도의 사고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집단은 그런 사고를 못 하는 거죠. 그때보다 중국이 더 성장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중국을 막 음모론으로 몰아붙여서 중국에서 항의를 할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네. 담화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근데 이들이 앞으로 이 구구 집단들이 이 테러 가능성, 네. 그 뭐 살해 협박도 얘기하고 뭐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재판관 테러 뭐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요. 네. 아직 물론 이게 조직적인 네. 뭐 정황이 네. 드러난 건 없지만 개별적 글들이 그래서 경찰이 포착하고 이제 수사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뭐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이라든가 뭐 셀럽이나 김어준 씨 같은 분들도 네. 마찬가지지만 유시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들 걱정이 되는데 어디까지 치달을 거라고 보세요? 이들의 그 이번에 네. 그 폭동을 사촉한 또는 뭐 사주한 현장에서 그걸 촉발시킨 예. 그런 어떤 조직된 세력들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 세력을 적발해내면 저는 못한다고 봐요. 아 그게 그날- 이제 수사를 네, 그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거기까지 들어가면 힘들죠. 동력을 향실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추종 세력만 건드리면 네. 테러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 이번에 덩다리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들어가서 막 유튜브 찍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 뭘 들고 예. 판사 찾으러 간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내야 테러 조직의 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번에 봐준다. 그냥 잡힌 사람들만 처리하고 배우를 다 놔준다. 예를 들면 정광훈에 대한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라든가. 네.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어차피 뭐 잡히는 것은 현장에서 날뛰었던 애들만 잡히고 네. 우리는 것도 없네. 그러면 더 과감하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따라서 테러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이 사건 이왕 벌어진 김에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조직적으로 이번에 참가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던 그 배후 네. 주동 세력을 반드시 엄벌에 쳐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백색 테러 등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색 테러가 등장하려면 그야말로 파시즘적 분위기 속에서 거의 전쟁 일보 직전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렸을 때 이게 통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 나요. 그래서 지금 같은 팽팽한 일척 싸움, 저 밀고 밀리는 싸움에서는 백색 테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랬을 땐 반발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번에 수사를 못 한다면 다 네네. 봐준다면 좀 걱정해야 되겠지만 네. 수사를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했을 때 뭐 민주당에서라도 엄청난 압박을 가하든가 해서 네.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그 폭동 사태가 네. 헌재 그 탄핵 그 심리에 네.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탄핵을 오히려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오히려 헌재가 빨리 이걸 결론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아니, 커지니까 사회적 혼란이. 네, 그리고 일단 열받잖아요. 법원에 와서 이것들이. 게다가 그 시대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자 헌재로.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까지 와서 다 들이닥쳐서 잡겠다는 거야? 이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위축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재판관들이? 그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예. 일단은 분노해가지고 탄핵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첫 번째고.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태는 윤석열이 귀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를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위험하다는 생각을 더 했겠죠. 윤석열 혹시 우리가 살려보내면 이런 일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벌어지겠구나. 그럼 뭐 검찰청이고 뭐 법원이고 할 거 없이 폭도들이 난입해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 법관들은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게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쨌든 법치라는 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자기 목소리가 있잖아. 자기들이 거기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접받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근데 다만 하나의 변수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이런 사건들이 더 발생을 한다. 앞으로. 또 지금 내란 세력과 국민들 간의 싸움에서 내란 세력이 우세하다고 자꾸 느껴진다. 흐름이. 즉 윤석열 탄핵했다가 우리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헌재는 정치적 판단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 말 정도로 뭐 3월 초 예상하는데 지금 남은 이제 진짜 한 달 남짓 이때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이때 힘관계. 그걸 이제 헌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만약에 보수가 압도적으로 막 밀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으면 헌재에서 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에 만약에 처벌만 제대로 하면 저는 한풀 꺾일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 흐름이. 폭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한 측면도 있어 보여요. 이게 헌재가 판단하는데 야 이거는 뭐 그렇죠. 원래 이제 9대 0, 8대 0 싸움인데 헌재에서 일방적일 텐데 전원일치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더 굳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기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폭도들의 이 난동이 그 국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칠 것 같습니까? 뭐 조기 대선은 헌재 판결이 언제 내려지냐와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판결을 빨리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헌재가 판결을 앞당겨서 탄핵을 해버리면 대선이 앞으로 쭉 당겨지면서 조기에 치러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대선에서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우파들, 이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폭도들 이 난동이 그거랑 윤석열이 계속 체포 거부하면서 버텼던 거 이런 게 다 연동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 세력이 어떤 집단인지를 다 안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까 그게 공포심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저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파면되고 조기 대선 실시된다는 그 자체는 판이 기울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끝났다. 내란 세력은 재기할 수 없다. 승리 못한다. 그러면 다시 여론이 역전됩니다. 계엄 해제 직후에 10% 선으로 무너졌던 것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상당 정도 근접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 소장님 말 결론을 내리면 이 폭동 배후 세력 주동자들을 확실히 처벌하는 것 첫째. 그다음에 내란 그 가담자들 대상들을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 요 두 가지를 확실히 해내고 헌재가 파면을 하면 그때부터 판은 확실히 기울어진다. 완전히 기울어진다. 그러면 2017년 대선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거죠. 그 이상일 겁니다. 뭐 15% 20% 정도를 앞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좀 믿습니다. 지금 예상은 대략 2월 말 3월 초 정도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시기로 봤을 때는 원래 한 2월 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헌재가 시간 좀 끈다 그래도 3월엔 나오지 않겠습니까? 3월 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란 수사 관련해서 이제 뭐 공수처라든가 경찰, 검찰, 법원 막 움직이거든요. 법원도 뭐 판결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1단계 시기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내란 진압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항쟁이 막 폭발하고 이 시기에는
다들 설설 기었습니다. 살려고.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죄를 줄이고 네. 자백할 거 자백하고 이런 분위기였다가 반전되기 시작하죠. 그 윤석열이 버티고 네.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이러면서 눈치 보는 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예, 예.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 절정의 신공을 보여준 게 최상목 아닙니까? 네. 예. 기회주의 신공을 보여주는 진짜 게. 나쁜 놈이야.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탄핵해도 됩니다.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 블링컨이 지지한 거지 뭐 트럼프가 지지한 겁니까? 이제는 날려도 돼요. 네, 그래서 최상목뿐만 아니라 다 날려버려도 됩니다. 트럼프는 어차피 예. 이기는 사람 좋아합니다. 야. 예, 뭐 방법을 뭘 썼어, 왜 또 탄핵해 이런 거 신경 쓰는 인간이 아니에요. 트럼프 되자마자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예, 다 또 이렇게 던지잖아요. 너브콜. 예, 바로 던지더라고요. 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기면 좋아하기 때문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야 민주당 멋있는데 뭐 이럴 사람이라 그러니까 싹 날려버리고 의회 권력 가져오고 해도 예. 트럼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블링컨은 이제 갔다. 예. 그러니까 최상목 너도 이제 끝났다. 이런 자세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형성됐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단계에서 지금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정국에서 얘들이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폭동이었고 네. 또 하나는 여론 조작입니다. 그렇지. 여론 조작. 예, 요 두 가지에 목을 걸고 예.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예. 사법살인을 먼저 하고 예. 대선 치르려고 예. 지금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극우 세력 전반이.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사실 별로 걱정 안 하는데 네. 재판도 그렇고 2심이 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 또 100만 원 이하 가능성도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심할 수는 없죠. 네, 워낙 그렇습니다. 모든 뭐랄까 공작을 네, 다 동원할 테니까 맞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심합니다. 네, 심해요. 심한데 네 그래서 저희도 뭐 따로 막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흐름으로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들 아까 폭동 세력들을 확실히 발본색원 하느냐 내란 수사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헌재가 파면이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과정에 점차 이겨내야 돼. 네. 그 우위를 점에 헌재가 아까 판단하기 전에 네. 적어도 55대 45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확실히 그렇죠. 우위를 갖고 있어야 네. 헌재가 그 판단할 때 그 정치적 고려를 나름대로 할 텐데 네. 그럴 때도 그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요즘에 스탠스나 뭐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민주당이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예. 그 명태균식이 여론조사 예. 조작으로 촉발된 예. 이 여론 오도 전국 아닙니까? 네네. 예, 여론 호도 전국. 물론 보수가 일정 정도 상승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라도 상승할 텐데 네네. 좀 과도하게 그거를 그렇죠. 부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거죠. 왜 하느냐. 내란 세력 그만 좀 쳐라. 이게 지금 주요한 얘기예요. 조중동 떠드는 거 보면. 네. 야, 니네가 한덕수 탄핵하고 최상무도 탄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중도층 다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래야 너희도 이제 표를 얻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 하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말려들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좀 봐주는 쪽으로 가면 민주당 아니 그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되죠.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오히려 저는 한덕수 이 최상무기를 처음에 한 방에 다 날리지 못하고 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임명했다 뒤통수 2번 맞았잖아요. 이 만약에 최상목도 하나 날리죠. 이주호한테 또 맞을 겁니다. 이런 짓 하면 국민들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란 진압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저쪽 애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지? 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역시 소장님다운 해법이야. 싹 날리고서 미국처럼 네. 원래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선출 권력으로 이동해야 돼요. 네. 대통령이 날아가면 네. 부통령 정도를 거치고 없으면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장. 이거는 굉장히 합법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국무위원들 싹 탄핵하고 예. 국회 중심에 예. 뭐 거국 내각이든 비상식 회의든 뭘 만들어서 이 비상시국을 돌파하고 내란을 진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뭐 조언하고 싶은 말은 특별히 그래서 더 최상목 좀 쳐달라고 저는 얘기 좋으냐 부탁하고 싶어요. 국민들 화병 납니다. 네.
저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에 계엄 사태 이 관련해서 대응하는데 네. 뭐 나름 역할을 잘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잘했죠. 네, 처음에 아주 잘했고. 근데 그 이후에 이 민주당이 약간 미국 눈치를 좀 봤다고 좀 보는데요. 미국에서 자꾸 한덕수 지지하네, 뭐 최상목 지지하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못 날린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미국도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날릴 때가 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거 이제 봐주지 말고 예. 싹 정리하고 예. 진짜로 내란 진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내란 진압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결국에는 내란 참가자들. 그 특검이 통과 안 돼서 더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최상목이지. 네, 그게 내란 지지자들이 내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네. 기소될 당사자거든요, 지금. 그렇죠. 내란의 공범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공범자들이 내란 대행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에 상당한 혼란의 근원이거든요.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상목이나 한덕수 같은 인간들의 선의에 기대해서는 안 되고 실력으로 실제적인 힘으로 이걸 집행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 진짜 총선 때 우리가 네. 조금만 더 했으면 200석 가까이 네. 얻을 수 있었는데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참 최근에 김문수가 막 뜨지 않습니까? 네. 보수의 대권 후보로 네. 뭐 60, 70대 극우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전폭적 지지하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의 등장? 지금의 국힘당이 드디어 정광훈당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국힘당의 대권 주자는 예, 김문수 아니면 윤상현 같은 인간들밖에 안 나올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거나 합리적인 사람은 다 배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림없을 것 같아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서 예. 예를 들면 뭐 백배 사죄하고 석고대장 뭐 이런 흐름이 형성이 돼야잖아요. 막 윤석열 네. 파면하면 그렇죠. 껍데기를 완전히 바꿔서 네. 그래야 뭐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이게 네. 뭐 비빌 언덕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김문수, 윤상현, 홍준표 네. 뭐 이런 까라가 예. 할 것 같아. 이 윤상현이가 또 정광훈한테 절까지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 김문수 붙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우리로서는 고맙죠. 김문수나 이런 윤상현이 나온다면. 예.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대권을 안 잡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도는 굉장히 간명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 찬반 구도도 형성이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뭐 극렬한 이 극우 세력 말고는 누가 이 사람들을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파시즘에 동조할 거냐 네, 말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식의. 내란범들을 찬성한 지지할 거냐 말 것이냐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이 너무 명확해지죠. 좋죠. 우리로서 예. 좋죠. 그래서 칭찬해주고 막 띄워줘야 된다. 문수 해라 너. 무슨 자, 그 얘기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이제 저 대선 국면에서 쟤네는 대선에 지금 조기에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이재명 대표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는 사실 대선 이야기를 못 꺼내잖아요. 네. 괜히 그 이재명 대표 그 대통령 만들려고 니네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언론의 또 네. 프레임에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이 내란 진압 여기에 이제 사실 민주당은 모든 그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고 대선을 좀 뒤에 하면 이후에 네.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현실은 네. 또 대선도 나름대로는 물밑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주문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대선 관련해서는? 저는 내란 진압을 위한 네. 범국민 전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민사회 세력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번 항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젊은이들도 많이 참가했고 예.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번에 참가한 친구들이 네. 조직화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걸 흡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2017년에는 그걸 못했는데 네. 약간 이번 대선에서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네. 연합정부, 네, 연립정부에 대한 상이 약간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뭐 조국혁신당도 어차피 후보 안 낼 거고 예. 의미 없으니까요. 예. 기본 뭐 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다 포괄하고 네. 뭐 진보당도 그렇죠. 일정 정도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네. 틀을 가져가는 게 안정적인 집권의 기반들을 만들고 네. 저쪽을 더 구구 세력 확실히 몰려면 고립시키고 그 중에서 네. 뭐 투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적당히 또 네. 쓰고 네. 일부를
그런 틀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음. 지금의 국힘당은 한국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세력이라는 것이 이번에 확실히 증명됐어요. 내란 일으켰고 동조했고 끝까지 지속하려고 그러고 거기다 네. 폭동까지 일으켰고 그걸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회 정치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네, 내쫓아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이 세력,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뭉치게 해서 한판 격돌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합정부적 성격을 좀 띠는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 전부터 저는 그래서 내란 진압을 위한 범국민회의 같은 거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네. 거기에 기초해서 대선을 치르고 필요하다면 연합정부 비슷하게 들어가면 내란 세력의 준동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동의하고요. 이번에 응원봉 세대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젊은이들이 보통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이 붙으면 안 꺼진다는 거잖아요. 좋은 말이네요. 예, 늙은이들하고 좀 들려요. 아니, 네. 저만 해도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조금만 무리하면 감기 걸리고 막 이러는데 아, 젊은이들은 한번 불타오르면 멈추질 않습니다. 한번 또 정치적으로 각성하잖아요. 예. 알아서 탐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조직화를 이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번에 한번 반짝하고 사라질 게 아니고 한국의 중요한 정치적 세대로서 자리매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보여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세력을 최대한 흡수하고 정치 주체를 세우면 앞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개혁 세력의 미래는 탄탄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좀 2030 중에서도 과거 윤석열 찍었다가 후회하고 전향한 분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적죠. 우리가 다 땡겨내야 합니다. 그럼요. 함께 해. 네, 내야 남성들 중에 상당수는 돌아섰어요. 네, 돌아섰어요.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설 명절 예. 보내고 있을 국민들 우리 또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끝으로 예. 해주시죠. 그 하도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많이 나와서 윤석열 50% 넘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뭐냐 하면서 이게 노리는 목적이 뭐냐면요. 네. 불신이에요.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이찍들에 대한 분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윤석열을 찍을 수 있어? 예. 그러면 서로 이간질을 시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속아서 찍은 사람들이 꽤 있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번에는 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좀 과대 포장된 예, 예. 풀려진 그런 조작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중동이나 언론에서 떠들고 막 여론조사 나오면 안 믿는 그냥 일단은 무시하는. 무시하고 네, 여론조사 꽃만 믿으면 돼요. 맞아요. 예. 그거나 그냥 보면서 예. 야 박시영 TV 좀 보고. 예, 이게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 뭐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 설 명절 잘 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소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또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 이 닥칠 때 한 번씩 모시고 네. 또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우리 B 상담소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설 특집 방송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